남산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수십 개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흰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된 통로 양옆으로 3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요. 서윤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부 김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씨, 자신의 성과 다른 성이었지요. 서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메디오라 의료재단 홍보이사인 그는 오늘 서윤의 동행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서윤의 뒤에는 재단 법무팀장 이한도 함께였지요. 네,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올해 39입니다. 17에 집을 나온 뒤 스스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지요.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설립한 메디오라 의료재단은 이제 연간 5천 건의 무료 수술을 집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구보다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부모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동생 학원비가 부족하니 네가 알바를 해라. 그날 밤 서윤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2년 서윤은 단 한 번도 그 집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연락하지 않았지요. 그런 그녀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랑 측 보호자가 메디오라 재단의 주요 후원자였기 때문이지요. 재단 이사회의 요청으로 참석한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볼룸 중앙 화이트 카펫 위로 신부가 입장합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시선이 그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 어린 시절 자신의 인형을 빼앗아 가던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저기 서 있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친동생이었지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서 민석이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샹들리에 아래 중앙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던 지수의 시선이 사멸 왼쪽 끝에 앉은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지고 눈이 커졌지요.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니. 마이크를 통하지 않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볼륨에 퍼졌습니다. 3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신부 옆에 서 있던 부모가 화들짝 놀라며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곧바로 분노로 붉어졌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났어. 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지요.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울대병원 전 이사장이었지요. 잠깐만요. 저분이 메디오라 재단의 서윤 이사장 아닙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병원과 MOU 체결하신 분이세요. 지난달 의학회 초청 강연자셨던. 하객석 곳곳에서 서윤을 알아보는 의료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 측 하객들이었지요. 반대편 신부 측 하객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지요. 22년 전 집을 나간 그 소녀가 지금 한국 의료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볼륨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존경과 호기심의 시선이, 다른 한쪽에서는 당혹과 분노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침착함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두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볼륨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서윤에게 다가오려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실례지만 신랑의 아버지, 강남 소재 대형병원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분도 의료계 종사자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서윤 이사장님과 아시는 사이신가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저희 지수는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한내의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물론 언니 아니 그쪽 분도 의료계 계신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석 중간쯤에 앉아있던 한 여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요? 저도 연세대 출신인데 어느 해 졸업이세요?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19년이요. 아, 그럼 제 후배시네요. 혹시 교수님 중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김현수 교수님 밑에서 저는 그쪽 연구실은 아니었어요. 여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지요. 이번에는 신랑 측 테이블 맨 앞에 앉은 스탠퍼드 출신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내의원이라면 강남 쪽이죠? 어떤 진료과 중심으로 운영하시나요? 주로 내과 위주입니다. 아, 그럼 내과 전문이시군요. 전공의 과정은 어디서 하셨어요? 지수의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일부 하다가 개원 준비를 전문에 취득 전에 개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메디오라 재단 홍보이사 박민석입니다. 혹시 신부분과 서윤 이사장님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잠깐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윤 이사장님은 1986년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독립하셔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마치셨습니다. 이후 서울대 의대에 수석 입학하셨고 하버드 의대에서 흉부외과 펠로우십을 마치셨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귀국 후 5년간 연간 5천 건의 무료 수술을 집도하는 메디오라 재단을 설립하셨고 작년에는 대한민국 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초빙 교수이시기도 하지요. 신부 측 하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은 결혼식이고 물론입니다. 민석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혈연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사실관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윤 이사장님과 신부분이 자매관계라면 가족 속의 순서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지수의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일에 왜 남이 끼어들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300여 명의 시선이 그들 가족을 향하고 있었지요. 서윤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내리던 6월의 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잔액 영원히 떠있던 그 순간이었지요. 등록금 300만 원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 통장에 돈이 지수 학원비 냈어. 네가 알바비로 채워 넣으면 되잖아. 저 이번 달은 시험 기간이라 알바 못해요. 그리고 이건 대학 등록금이에요. 대학? 네가 무슨 대학을 꼭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고. 그날 밤 집을 나왔을 때 가방에 든 건 교복 2벌과 참고서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찜질방이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독서실에서 수능 공부를 했지요. 검정고시 원서를 낼 돈조차 아껴야 했던 그 시간들. 그러나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했지요. 회상에서 돌아온 서윤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 옆에 서 있던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신랑의 아들 레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그분이 지수 이모 언니야? 응, 그런가 보구나. 근데 왜 가족 소개 때 없었어? 그리고 레오가 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 이모, 엄마도 연세대 다녔다고 했잖아. 그럼 같이 다녔어? 순수한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볼륨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지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22년간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지워진 딸이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어진 천재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건 빛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지수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언니, 잠깐만. 지수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었지요. 화장실에서 얘기 좀 해요. 제발. 서윤은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와 애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 두 사람은 볼룸을 빠져나갔습니다. 300여 명의 시선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왔지요. 복도 끝 여자 화장실, 흰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이어진 거울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췄지요. 문이 닫히자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언니 왜 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대받아서 왔어. 거짓말. 우리 가족은 언니 초대 안 했어요. 신랑 측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초대받았어. 이사회 공식 일정이었고. 서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지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도 몰랐을 거예요. 알 필요가 없었겠지. 뭐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언니가 나가서 연락 안 한 거잖아요. 언니가 먼저 우릴 버린 거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에 비친 지수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엄마가 그랬어요. 언니는 원래 못 버티는 애였다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집 나간 거라고. 그렇게 들었구나.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라. 서윤은 지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003년 6월 17일 내 통장에서 300만 원이 사라졌어. 대학 등록금이었지. 엄마가 네 학원비로 썼다고 하더라.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한 달에 200시간씩 알바를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PC방에서 일했지. 그래도 부족해서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어.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아빠한테 말했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장학금을 받았겠지. 지수는 네가 공부 못한 대가를 왜 치러야 하냐? 그렇게 말했어.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자매였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나갔어. 가방 하나 들고. 그건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참고 집에 있었으면 우리 가족은 괜찮았을 거예요. 언니가 나간 뒤로 엄마 아빠는 늘 불안해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지요. 내가 문제였구나. 존재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지수야. 서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희는 나를 실패한 딸로 만들었어. 그래야 네가 성공한 딸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나를 지워야 네 이야기가 빛날 수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 부모님이 주는 걸 받고 만들어진 이야기를 믿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지수야. 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지요. 오늘 결혼식 망가졌어요. 다 언니 때문이에요. 망가진 게 아니야. 서윤이 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야.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집을 나설 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17살 소녀는 울면서 걸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요. 나는 없어지지 않았어. 지수야.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웠을 뿐이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그럼 언니는 이제 뭘 하려고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너는 네 결혼식으로 돌아가고. 서윤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빛이 들어왔지요. 하지만 기억해. 오늘 이후 나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이 아니야.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앞에 지수 혼자 남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요. 거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2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을 그녀는 화장실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볼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지요. 이사장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컨퍼런스 건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패널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지. 가능합니다. 일정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단 수술 케이스 논문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서윤은 의료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동료였지요. 신랑의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런 상황이 되어 송구합니다. 저희가 신부 측 가족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대화는 점점 전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신규 의료 장비 도입, 해외 협력 병원, 재단 후원 확대 방안. 서윤은 자신의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볼륨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상 옆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오늘은 지수의 날이야. 네가 여길 왜 망쳐놓냐? 저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초대받아왔고 하객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초대? 누가 너를 초대했어? 신랑 측에서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민석이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공식 봉투에 담긴 메디오라 재단 앞으로 온 초대장이었지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줄 알았으면 먼저 말을 했어야지. 22년간 연락 한 번 없으신 분께 제가 왜 연락을 드려야 하죠? 볼륨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봐. 저 애가 우릴 망신시키는 건 괜찮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몇몇은 서윤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나가요. 서윤이 민석과 이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지요. 서윤은 볼륨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지수가 화장실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별이었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호텔 로비. 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셨어요? 서윤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혈연이었지. 혈연이요? 가족은 따로 있어. 이안아. 서윤이 이안과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처럼 함께 일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게 내 가족이야. 민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세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남산타워를 비추고 있었지요. 22년 전 비 오는 밤 끌려 나오던 그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메디오라 재단 이사장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정장 차림이었지요. 박도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신랑분이시죠? 네. 찾아뵙기 어려웠는데 비서님이 시간을 내주셨네요. 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했지요. 결혼식 이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요? 한내 의원 운영 실태요. 그리고 지수의 학력.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의대 졸업은 거짓이었습니다. 지수는 경영학과를 다니다 중퇴했어요. 그리고 한내 의원은 3년간 보험 사기로 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장님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남산이 보였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요. 복수하실 건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 삶을 살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도연이 떠난 뒤 서윤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다음 주 수술 스케줄, 재단 확장 계획서, 그녀의 현재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2년 전 빗속에서 집을 나선 그 소녀는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한내 의원은 11월에 폐업했습니다. 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3년간 12억 원의 부당 청구가 확인되었지요. 형사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지수의 허위 학력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연세대 의대 졸업이라던 경력은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경영학과 2년 중퇴였습니다. 부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범 혐의였지요. 서윤은 그 뉴스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묻는 기관에는 담담하게 답변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지요. 복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났으니까요. 12월 중순 서윤의 사무실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지수의 글씨였지요. 서윤은 창가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제대로 쓰는 편지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의원은 폐업했어요. 부모님은 벌금형을 받으셨고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언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살았어요. 부모님은 언니를 실패한 딸로 만들어야 저를 성공한 딸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도움을 청하려고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언니한테 더 이상 짐을 지울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언니가 옳았다고. 서윤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요. 며칠 뒤 서윤은 답장 대신 다른 것을 보냈습니다. 메디오라 재단 인턴십 지원서였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정 코딩 교육 안내서도 함께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필요하면 지원해보세요. 실력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서윤, 도움은 주었지만 삶을 다시 엮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코엑스 의료기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서윤은 메디오라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수술 장비 시연이 한창이었지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의료기업의 인턴 배지였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수가 멈춰섰습니다. 서윤도 그랬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볍게 예의 있게. 더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길로, 서윤은 자신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월 메디오라 재단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서윤 1세대 의료장학금 설립이었습니다. 가정의 지원 없이 홀로 공부하는 의대생, 간호대생, 의료기술 전공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지요. 연간 10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서윤은 말했습니다. 어떤 학생도 가족의 선택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3년 전 통장이 비어있던 그 밤을 기억하는 목소리였지요. 주말 서윤의 집 정원, 6살 된 아들 준우가 작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씨앗들 왜 멀리 심어요? 어떤 식물은 떨어져 있어야 더 잘 자란단다. 서윤이 아들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뿌리가 엉켜서 둘 다 제대로 못 자라거든. 그럼 외로울 텐데 외롭지 않아. 각자 햇빛 받고 물 받고 건강하게 크는 거야.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을 조심스럽게 흙에 묻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웠지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생명의 냄새였지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23년 전 집을 나선 그 소녀는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심고 있었지요. 뿌리는 끊어졌지만 그녀는 자랐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위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요. 엄마, 이거 언제 꽃 피워요?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꽃 필 거야. 서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천천히 자라니까.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씨앗을 품은 흙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